니체 철학 새해 특집. 새해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이유. 어느 순간부터 새해가 설레지 않습니다. 달력이 바뀌어도 마음은 그대로이고, 계획을 세워도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해가 설렜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목표를 빼곡하게 적고 이번에는 정말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해는 그냥 하루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력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하는 일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설레지 않는 겁니다.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니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달력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올해를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똑같은 1년을 다시 반복해도 괜찮은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를 다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고 지쳤고 후회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새해도 결국 똑같을 거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의 선택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작년 새해에 무슨 목표를 세웠습니까? 운동하겠다, 책 읽겠다, 일찍 일어나겠다, 술 줄이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루었습니까? 대부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1월에는 열심히 하다가 2월부터는 조금씩 흐지부지되고 3월쯤 되면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또 다시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내년에는 정말 하겠다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목표만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새해가 설레지 않는 진짜 이유는 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삶을 다시 반복할 것 같아서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또 다시 후회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두렵기도 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나이만 먹고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으니까요. 니체는 이것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새해를 바꾸지 말고 선택을 바꾸라고. 달력을 바꾸지 말고 태도를 바꾸라고. 목표를 늘리지 말고 결심을 바꾸라고. 새해를 멋지게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어제 연장입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새해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을 바라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70 넘어 80 넘어 살아온 우리에게 새해는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압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새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바꾸면 된다고. 오늘 하나라도 다르게 선택하면 된다고. 어제와 똑같이 살아도 오늘의 태도가 다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새해가 설레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새해는 마법이 아니니까요. 새해는 그냥 하루입니다. 중요한 건 새해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제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니체는 말합니다. 문제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그러니 새해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바꾸라고. 지금 이 순간을 바꾸라고.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해가 설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레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설레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설렘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시 시작보다 다시 선택. 많은 사람은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과거는 지우고 미래는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지나간 일은 지울 수 없고 했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고 살아온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다시 선택할 수는 있다고. 어제와 같은 삶이라도 오늘의 태도가 다르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만들어진 습관이 있고 평생 쌓인 성격이 있고 평생 익힌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도 오늘 다르게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도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텔레비전을 켤 수도 있고 오늘은 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똑같아도
누구와 먹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가족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똑같아도 그 일과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처럼 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선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니체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도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반응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과거를 지울 수는 없어도 오늘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새해에 필요한 건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이 삶을 내 선택으로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바꿨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고 누구를 만날지 선택하고 무슨 말을 할지 선택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선택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선택을 습관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제처럼 선택합니다. 그러니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습관을 깨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라고, 어제와 다르게 선택하라고.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기, 저녁에 산책 10분 하기.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내일의 습관이 1년 후의 인생이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을 바꾸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이어도 오늘 하나라도 다르게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 넘어 80 넘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자유입니다. 상황이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 과거의 자유가 아니라 현재의 자유, 미래의 자유가 아니라 오늘의 자유. 새해는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선택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다시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영혼의기가 새해에 주는 질문. 니체는 영혼의기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삶을 끝없이 반복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무섭지만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할 수 없고 운명 탓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길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고 또 다시 살고 영원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영원히 반복한다니 끔찍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란 다시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올해를 다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1년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괜찮지 않을 겁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고 다르게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후회될 선택을 했습니까? 왜 아쉬운 하루를 보냈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사는 이유는 이 삶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 번뿐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영혼의 길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이 하루를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니체의 영혼의 길은 철학적 개념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올해를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할걸. 이런 후회들이 쌓입니다. 니체는 이런 후회가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선택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떠밀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영혼의 길을 생각하면 선택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해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달라집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삶을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영혼의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 하루를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선택을 다시 해도 괜찮은가? 이 말을 다시 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남 탓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70 넘어 80 넘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니체의 영혼의 기는 묻습니다. 오늘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를 사세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태도란 무엇인가? 니체는 후회 없는 인생을 완벽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자기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아파도 틀려도 그 선택을 남 탓으로 넘기지 않는 태도, 이것이 니체가 말한 후회 없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살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실수하지 않으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봅니다. 후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같은 선택을 해도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책임입니다. 자기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평생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 결혼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시다. 당신은 반대했지만 자녀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이때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반대한 이유가 있었어. 이것은 남 탓하는 태도입니다. 자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반대했지만 결국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어. 그것이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이것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자기 선택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도 선택했고, 직업도 선택했고, 자녀 교육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두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니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새해에 필요한 건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선택을 책임지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남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내 선택이었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후회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남 탓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을 남 탓으로 돌릴 때 후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내 선택을 내 선택으로 인정하면 후회가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 태도가 있으면 인생은 더 단단해진다고.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사람은 평생 흔들립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내 선택이었어. 내 인생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70 넘어 80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단단한 태도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나온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책임지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후회가 사라집니다. 새해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해가 아니라 지난 선택을 책임지는 해입니다. 그 책임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새해는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해. 니체는 새해를 희망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삶을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새해는 바꾸는 해가 아닙니다. 결심을 늘리는 해도 아닙니다. 이 삶을 도망치지 않고 선택하는 해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새해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도망이 기회로 봅니다. 작년은 힘들었으니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작년은 실패했으니 올해는 성공할 거라고. 작년이 나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작년도 당신의 인생이고 올해도 당신의 인생이라고. 다른 인생은 없다고. 그러니 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말하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무겁게 들립니다. 왜 내가 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말해야 하나? 힘들고 지치고 후회도 많은데.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인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직해진다고,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댓글로 새해 목표를 적어주시면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